안녕하세요, 애플쌤입니다. 영상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각 단원을 공부하기 이전에 이 단원에는 핵심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 오역사의 의미와 학습의 목적. 제목에 벌써 시험 문제가 두 개가 들어있죠. 저는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사의 의미와 학습의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의미에서 한 문제, 학습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 역사의 의미, 과거의 사실과 기록을 의미한다. 역사란 과거에서 있었던 사실과 그것에 대한 기록, 그것이 바로 역사다.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개예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는 꼭 한 문제 나오니까요. 요거는 꼭 구분해 주실 수 있도록 합시다. 방법은요. 사실로서의 역사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이 사실로서의 역사이냐 기록으로서의 역사이냐 찾아내는 것.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게 보통 문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사실로서의 역사.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즉 객관적이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어떻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란 어떤 건가요? 한 명이 보나 100명이 보나 내가 보나 너가 보나 남이 보나 돌시기가 보나 영시기가 보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1950년에 6.25가 터졌어요. 1950년에 6.25가 터졌는데 그 사건은 내가 봐도 그렇고 A가 봐도 그렇고 B가 봐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죠. 100이면 100 똑같다. 그게 바로 객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 누가 봐도 똑같은 사실. 자, 그것이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가 되겠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건 어떤 게 되냐면 주관적인 거죠. 기록하면서 그 역사학자 개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주관적인 기록이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위인은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영식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종대왕이 가장 훌륭한 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철수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떤가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다 그러면 요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 가장 훌륭하다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로서의 역사는 100명이 봐도 똑같은 내용이어야 되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서술하는 사람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주어지는 지문을 사실이냐 기록이냐 구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문제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구나. 그러면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자동차네요. 자동차 기록 중요하죠. 경주. 그래서 자동차 기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가 했던 말 한번 볼까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지문이 나오면 이게 카라고 했던 사람이 했던 말이다. 요거 하나 두시면 좋겠어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역사학습의 목적은 무엇이냐?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를 알고요. 그 다음에 삶의 교훈을 얻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사고력이 증진된다라는 겁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과거에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실제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자, 과거에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거죠.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역사를 배우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정체성을 알게 된다.
그 얘기죠. 원래 한국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배움으로 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 우리가 한국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내용이에요. 자 1-1 벌써 끝났네요. 1-1은 여기로 끝났고요. 아주 간단하죠. 자 바로 1-2 인류의 출현과 선사시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요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인류의 출현 인류의 진화를 한번 알아볼게요.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우리가 바로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되겠어요. 현생 인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바로 직계 조상, 그게 호모 사피엔스라고 보면 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인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의 인류들의 모습이 요렇게 네 단계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쪽 부분 잘 거론되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꼭 또 자세하게 알아두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름부터 먼저 간단하게 외워두시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를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외웠고 여기는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인 이라고 이제 배웠죠.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내용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도도 또 알아두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약 400만 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만 년 전에 최초로 등장한 인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400만 년 전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 자,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에는 약 180만 년 전에 등장했고, 요런 거 알아두셔야죠. 도구를 사용했으며 불을 이용했다. 호모 에렉투스는 도구를 사용했으며 불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 예로, 에렉투스 원인의 예로 베이징에서 발견된 베이징인과 자와에서 발견된 자와인이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40만 년 전, 그 다음에 시체 매장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시체 매장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이며 현생 인류이며 동굴 벽화를 그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요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최초의 인류, 호모 에렉투스는 도구와 불 이용,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시체 매장, 호모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이면서 동굴 벽화를 그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사시대는 역사시대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느냐? 문자의 사용이에요. 문자가 있으면 역사책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역사책을 쓰면 역사시대, 문자가 없으면 역사의 이전 시대인 선사시대,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선사시대에는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순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도구의 사용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한 거죠. 구석기와 신석기 둘 다 이제 석기 시대입니다. 그죠? 청동기와 철기가 나오기 이전에 돌을 이용했던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동굴 벽화를 그렸고요.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 동굴 벽화를 그렸어요. 왜냐하면 동굴에서 살았으니까요. 동굴에서 살았고 또는 막지어서 막집이네요. 동굴과 막집에서 살았고 그래서 동굴 벽화를 그렸다. 자,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유물에 비너스 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비너스 상입니다. 보시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복부가 지금 많이 강조되어 있죠. 출산을 아주 이제 성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복부가 강조되어 있어요. 자, 요게 비너스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 같은 경우에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 다른 뭐 도구를 보시면 뗀석기,
주먹도끼와 긁게, 찢게 이렇게 이름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찢게, 긁게, 가르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뗀석기입니다. 떼서 만들어진 석기라는 거죠. 떼낸 석기. 돌을 집어던져요. 집어던져서 우연찮게 깨졌는데 그게 쓸만하면 그 도구로 쓰는 겁니다. 날카롭게 돌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걸로 자르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던져서 깨진 대로 떼낸 석기, 그래서 뗀석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활동은 수렵이나 채집 그리고 이동생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동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동물들이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하면서 사냥하고 그 다음에 저절로 나 있는 열매나 이런 것들을 따먹는 채집 활동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게 이제 구석기 시대예요. 되셨나요? 동굴과 막집에서 살았고 뗀석기를 사용했으며 아주 간단한 형태죠. 그 다음에 이동 생활을 했다. 요게 구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달리 석기를 좀 가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죠. 간석기. 갈아서 만든 석기. 그게 간석기예요. 좀 이따가 나중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사용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사용했다. 자, 가락바퀴와 뼈바늘은요, 의류를 제작할 수 있었다. 즉,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거고, 뼈바늘은 옷을 만들어 입었다. 뼈바늘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잡곡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요. 잡곡농사라고 하는 게 굳이 제가 잡곡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청동기 시대에 가서야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벼농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잡곡농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석기 시대에서 농사가 시작됐지만 그때는 잡곡이고 청동기 시대에 넘어가야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오실까요?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토기가 필요해요. 빗살무늬 토기.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빗살무늬 있죠? 빗살무늬로만 있는 그릇. 이렇게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을 사용했다.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수렵과 채집도 했어요. 하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씨를 뿌리고 걷어들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동생활이 아니라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인류 생활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러요. 농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신석기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주거는 움집을 짓고 살아요. 움집. 막 지은 게 아니라 움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집보다 좀 더 넓고 좀 기술이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집이 움집입니다. 자, 뼈바늘하고 가락바퀴와 뼈바늘 사진 지금 보여드릴게요. 가락바퀴 여기 구멍에 나무 막대기를 꼽으면 여기서 실을 뽑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뼈바늘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석기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자, 요게 구석기고 요게 간석기입니다. 뗀석기와 간석기. 간단해요. 뗀 건 떼낸 거예요. 던져서 이쁘게 깨지면 쓰는 겁니다. 뗀석기. 날카롭죠? 날카롭고, 간석기는 말 그대로 갈아서 만든 겁니다. 돌 화살촉 뭐 이렇게 보이시죠? 갈아서 만든 게 간석기. 구석기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름이 간단해요.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방법. 구석기 이름은 간단합니다. 찢게, 주먹도끼, 그죠? 긁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주 단순합니다. 요건 좀 발달한 형태예요. 순배찌르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창처럼 쓸 수 있었겠죠? 그죠? 뭐 도구를 하나를 더 끼워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더 조작이 들어가는 좀 발전한 형태의 구석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한 게 구석기, 갈아서 만든 게 신석기.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1단원하고 2단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좀 아직은 낯서네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봐주시면 제가 또 나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